네, 2부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주, 1부는 이낙연주 관심을 좀 가져라. 이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뉴스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예, 뉴스 보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 최저임금이, 드디어, 인상이 됐다. 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다.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예,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이제 최저임금은 9,160원, 2022년 이제, 이거 2022년이 1년이에요. 나랑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뭐 알 바가 있나. 근데 야, 근데 너무 오른다. 어. 뭐 정치를 뭐 잘했다 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현상만 이번 정권 5년 들어가지고 임금이 40%가 뛰었습니다. 40%가. 이해되세요? 6,000원이던 게 지금 9,000원이 됐거든요. 3,000원이 더 올랐어. 거의 그러니까 50% 가까이 오른 거야. 절반이. 근데 많이 올랐다고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파가 1,000원 했는데 50% 월급이 올랐잖아요. 그럼 월급이 50% 오른 대신에 파도 1,000원을 그대로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돈을 번 게 돼. 이해되세요? 내가 월급 100만 원 받을 때 파값이 1,000원 했단 말이야. 근데 월급이 150으로 올랐어요. 파값이 1,000원을 해야 내가 그래도 돈 벌었다. 주머니에 좀 남는데 이게 되는데 파나 계란값이 그러니까 모든 물건값이 1,000원 하던 게 1,500원, 1,400원, 2,000원 하던 게 닭 다 죽어가지고 뭐 지금 수급이 안 되니까 뭐 8,000원, 7,000원 이래 버리면 100만 원 받아서 150만 원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 다른 모든 재화 그 책정할 수 있는 가치들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최저임금 9,160원이라는 게 일본으로 일단 넘어섰어요. 일본이 지금 뭐 880엔인가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00원 안 돼요. 지금 9,000원 안 되는데 이거가 일본은 그리고 탄력적입니다. 지역마다 일본은 지금 뭐 그 전 국토가 뭐 이렇게 섬으로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큰 섬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본은 그 섬마다 이제 특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산업들이 편중돼 있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관광으로 오는 데도 있고 온천 관광만 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규모가 똑같지가 않아요. 아니죠. 속초에 사람들 모이는 거랑 제주도에 사람들 모이는 거랑 경제 규모가 이게 완전 다르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처럼 사람 많이 붐비고 하는 데는 돈이 좀 많이 몰리니까 임금 좀 비싸게 줘도 되고 저 어디 저 강원도 저기 무슨 뭐 펀치볼 있는데 뭐 그런 데나 저 양구 뭐 저 홍천 저 군대 옛날에 그런 데는 군 장병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는 임금을 많이 못 주는 거지. 군 장병들 뭐 외박 나가는 걸로 이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쪽 경제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대마도 같은 데서 태어나서 이제 성년이 되면은 거기서 일을 잘 안 하려 그래. 도시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저 산골부터 여기 제주도까지 제주도 끝에까지 똑같이 9,16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평균을 대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제 올라갔다. 2022년이네. 2022년 6개월 뒤부터는 이제 9,160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일본을 지금 넘어선 게 임금과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저출산입니다. 예. 고출산율이 아니고 저출산율 기록이 일본을 넘어가 버렸어. 이거는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밑에 적어 놓을게. 그러니까 인구가 일본보다 안 되고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아요. 근데 두 개 공통점이 있어. 두 나라의 공통점.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원이 없다. 뭘로 먹고 사느냐면 수출 중심. 수출 중심 이꼴은 뭐냐 하면은 인적 수출, 물적 수출 두 개야. 이해되세요?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뭘 만들고 창출해내고 하면서
그거를 구체화 시켜가지고 팔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본이 주춤했단 말이야. 지금 부동산 버블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주춤해가지고 임금도 지금 거의 한 15년, 20년 전 임금이 지금 거의 동결입니다. 동결.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요 8,800 요게 880원 80엔이죠. 요게 거의 한 15년, 20년 전 물가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그대로 그냥 유지 정체 상태란 말이야. 크질 않는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야, 이 우리나라가 드디어 일본 넘어섰다. 어이구 이제 진짜 아시아 이제 탑으로 올라가냐.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되고 중국은 군사력 빼면은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이 안 돼 있잖아요. 중국 저 산골에 가면 아직도 한 달에 한 30만 원 받고 생활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뭐 이렇게 딱 하긴 어려워.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도 뭐 그러니까 순수 경제로만 국력으로 경제력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아시아 탑으로 올라가나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일본보다 적잖아요. 반밖에 안 돼요, 지금. 5천만. 5,500이죠. 5,400만인가 그렇고요.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아요. 지금 둘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한 쌍의 커플이 애를 낳으면 한 명이 안 돼요. 0. 얼마가 나오거든. 이러면 인구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나갈 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너도 나도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은 팥값도 좀 비싸게 불러도 되고 계란값도 좀 올라가도 되고 두부값도 올라가도 돼. 근데 이게 만약에 거품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이게 이제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냥 거품인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거품이야.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이퍼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이런 거죠. 담배 한 갑에 100만 원 이런 거야. 돈을 아무리 갖고 가도 그 나라 돈이 이제 신뢰성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거야. 이 베네수엘라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은 거고 만약 거품이 끼었다 이러면은 아차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침체로 갑자기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거품이 꺼지면 침체가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9,160원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한 1, 2년 푹 꺼진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1, 2년 그렇게 됐다고 해서 9,160원을 주지 마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법령을 그렇게 탄력 있게 바꾸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4년 지켜보는 거야. 말이 3, 4년이지 20대 대학교 졸업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남자들 같은 경우 26, 7 돼버린단 말이에요. 응? 한 해, 한 6개월 휴학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타이밍 안 맞아서 뭐 하다 보면은 뭐, 그리고 어학연수 뭐 좀 이게 또 영어 좀 해야 되잖아. 또, 그것도 갔다 오고 이러면은 27, 28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경제가 살짝 꺼지는데 그게 1, 2년 꺼지는 건지 아니면 3, 4년, 5년, 6년 지나가는 건지 이거 탄력 있게 못 바꾼다고 이 법령 자체를.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 침체가 타고 오는 순간 4, 5년 그냥 묶이는 거야. 4, 5년 그냥 묶인다. 동결이에요, 동결. 동결이 그러니까 멈춰버린다고. 시간이 멈춰버린다고. 이해되세요?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침체라는 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서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잘 나갈 때 돈을 그대로 줄 수가 있냐고. 못 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메꾸는 거야. 메꾸다가 보다 보면 이제 눈치채는 거지. 야, 이대로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걸 알아채는 게 1, 2년 만에 알아채도 1, 2년 만에 침체기를 알아채더라도 대응하는 거는 4, 5년 뒤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나? 벌써 뭐랄까요? 그 아픈 데가 조금 많이 늦었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빨리 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빨리 하면 어정쩡하게 늦어버리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게 뭐 4, 5년 대응을 못 할 수도 있어. 법 조항을 바꿔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바꾸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저런 것들을 줄이는 거야. 근데 대부분 한 번 올라간 건 잘 못 내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양책을 쓴단 말이야. 부양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줬던 걸 줄이면서 허리띠를 확확 졸라매가지고 이제 살아나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한답시고 이제 금리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대출 늘려주고, 돈을 확확 푸는 거야. 불경기인데 한국 돈을 더 풀면 어떻게 돼요? 불경기가 뭡니까? 달러를 못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 달러를 어디서 갖고 올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돈을 자꾸 풀면 어떻게 돼요? 한국 돈의 신뢰가 떨어진다.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6, 7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연수가. 이해되세요? 바로 올라가면은. 근데 이것도 뭐 자기들끼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뭐 정재계가 싸우다가 뭐 토닥토닥 하다가 뭐 노사도 그렇고 뭐 싸우다가 6년 7년 했더니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8년 9년으로 뭐 또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10년 20년 오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 아차 잘못해가지고 한 1, 2년 삐끗하면 4, 5, 6, 7, 8, 9, 10 그냥 연결돼 버린다고. 어떤 행정이 한 번에 그렇게 안 바뀌잖아요. 맨날 그런다니까. 뭐 달러가 강세 뭐 나온다 이러면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맨날 그딴 소리나 하고 있지. 뭐 그 바로바로 대응이 돼요. 바로바로 대응은 못 해.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 풀베팅 때려가지고 먹는 거를, 그걸 항상 자꾸 염두에 두지 말라고. 풀베팅 했다가 묶이는 걸 자꾸 생각하라 그러잖아. 풀베팅 했다가 묶이는 걸 생각을 자꾸 안 하고, 풀베팅 했다가 먹는 것만 자꾸 생각한다니까. 장기도 그래요. 지가 포를 먹으려고 들어간단 말이야. 조리나 포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만 자꾸 생각해. 포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차 죽고 죽는 그 순간 저쪽에서 한 수 더 뜬단 말이야. 함정이야, 함정. 그런 걸 생각을 못 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금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오늘 이제 9천 얼마, 근데 뭐 당장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제가 이런 거 운을 떼놓으면 몇 년 뒤에 만약 이런 게 나오면 그때서야 이제 뭐 전문가랍시고 튀어나와가지고 이딴 얘기들 한다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제가 이게 뷰가 그렇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크게 막 빗나가가지고 막 사단이 나고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맞아요, 거의. 최저임금발, 실직골 공포, 일자리 13만 개 사라진다.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도 뭐 똑같은 뭐 비슷한 뉴스인데 요즘 뭐 뉴스 기자들이 뉴스를 옮겨줬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 동결할 땐 동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정부 최저임금이 5년 동안 42%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자, 일자리가 왜 사라지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혼자 잘나가지고 저기 난 무조건 취직할 수 있어. 10대 1 경쟁을 뚫고 나 혼자 취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최저임금 9,160원 받아가면서 뭐 이러면 얼마 되나요? 한 달에 뭐 한 200, 한 20만 되나? 200 한 30만 되나? 5% 올랐으니까 그러면
210만 원 정도 되겠네. 213만 원? 그러면 나 혼자 저기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좋아요. 아니면 시급은 뭐 한 6, 7천 원인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 시급은 5천 원이야. 5천 원인데 일자리가 한 4개 남아요. 한 2개, 3개 남아. 그래가지고 3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 10명이 응시를 했는데 3명이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물가도 같이 오르잖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5천 원일 때 우리가 물가가 있었잖아요. 5천 원일 때 물가가 있잖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나도 한 시간에 5천 원 받고, 이 사람도 한 시간에 5천 원 받고, 내가 게으르지만 않으면, 당장 이제 어디 슈퍼라도 나가서, 물건이라도 포장하고 이러면은, 시급 5천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월급이 뭐 120만 원, 130만 원이라도 받을 때, 파가 한 단에 뭐 700원, 800원, 두부가 뭐 한 모에 뭐 200원, 300원, 이렇게도 사라집니다. 아파트 값이 뭐 2억, 2억 천, 이렇게 해서 물가가, 한국은 뭐 기본 물가 5천 원이다. 시급이 5천 원대고 5, 6천 원대고 물가가 저렇다. 그 나라 상황이에요. 그냥 그건 그 나라 상황인 거야. 이렇게 해서 사라져요. 근데 이제 그 사장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5천 원이면 내가 15,000원이면 한 시간에 3명을 쓸 수 있어. 시급 5천 원씩 주고 3명을 쓸 수 있는데 시급이 8천 원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을 써도 16,000원이야. 1,000원 더 내야 돼. 뭐 당연히 한 명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명 어디로 가요? 없지. 딴 데서도 한 명이 지금 튀어나왔어. 잘려가지고. 잘린 사람끼리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써준다는 데는 없는 거야.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점심때 1시간에 테이블에 20테이블 다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2명 갖고 힘들어. 그럼 3명 쓰고 싶어요. 근데 점심때 버는 그 돈 가지고 3명을 쓰려고 그러니까 24,000원을 내가 부담을 해야 돼. 사장이 1시간 동안. 근데 옛날 같으면 15,000원만 해도 3명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돈을 더 올리니까 어떻게 된다? 뉴스 그대로입니다. 못 쓰는 거야. 사람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거예요. 사장은 뭐 인건비 내고 뭐 내고 어쩌고 하면 편의점 기준이에요. 뭐 한 200, 한 2, 30만 원 가져가는데 알바는 260만 원 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건 아니에요. 편의점을 4개, 5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해되세요? 편의점 4개, 5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직접 일 안 하는 곳들은 수입이 줄어들겠죠. 뭐 100만 원, 150만 원. 그거 다 합치면 그래도 월에 한 800, 1000만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멀티라 그러죠. 그걸 멀티 띄운다 이러는데. 그런 게 이제 또 방법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또 차려가지고 지금 편의점이 너무 많아지는 또 부작용도 있죠. 근데 사장은 사장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알바가 260만 원 버니까 40만 원 차이 때문에 일 접고 내가 알바한다? 그런 거는 안 해요. 굶어 죽어도 사장은 사장 하다가 죽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런 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자, 그래서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 편의점 점주들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실업자들이 이제 양산이 되고 그렇죠. 실업자 양산이 되고 일자리 13만 개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일부만 9,160원 가져가는 거냐, 이게 행복한 거냐. 대신 그 일부가 가져가면서 물가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잘린 사람들 어떻게 되냐고. 당장 이 사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올리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6,000원, 7,000원 하더라도 사람이 2명이 일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가도 덜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당연히 쓸 돈이 없으면은 물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부동산도 너무 비싸고 지금 이게 그리고 저도 지금 요즘 그렇습니다. 종목들이 이렇게 주식 이 회사들 재무 분석 이렇게 해보면은 멀쩡한 회사가 많이 없어요. 지금 적자가 많아. 적자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일단은 상장 회사라고 버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라는 것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자인데 돈은 더 줘야 되고, 이제 그 경제계에서도 이제 어렵다 그러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순식간에 살살 오는 비에 옷이 확 젖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문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애초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너무 났어요. 너무 차이가 났다. 이거를 조장한 대기업들도 문제야. 돌대가리들. 아무리 사람을 능력주의로 나눠가지고 얘는 뭐 명문대 나오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뽑았고 뭐 저 친구 뭐 이쪽 B군은 뭐 그쪽으로 뭐 영어나 이런 거 안 하고 뭐 그 시간을 다른 데 썼겠죠. 근데 회사에 적합한 사람들은 100%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쓰기는 써야 되는데 돈은 많이 못 주겠는 거야. 이걸 비정규직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급 차이를 한 20%에서 한 30% 정도 차등을 두고 줬어야 돼. 차등을 어느 적당하게 둬서 한 30% 이상 차이 났으면 안 됐다고. 여기서 3천 받으면 저쪽은 한 2천 한 100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차이가 나고 30%니까 많아. 이것도 한 20%? 그리고 이 20%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비정규직 안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원래 바보들이 아니라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공부 안 하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능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유전자가 있고 안 하는 유전자 있다 이런 거야. 박사 집에서 박사 나오고 의사 집에서 의사 나온다고. 쟤는 안 시켰는데도 책을 1시간 더 본다는 거야, 남들보다. 공부 DNA라는 게 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뒤늦게 정신 차려서 이 갭을 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해주는 거야. 하여튼 뭐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월급 차이가 너무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억대 연봉, 뭐 성과급까지 해가지고 억대 연봉 이러는데 비정규직들 어떻습니까? 계약직들이나 비정규직들 아직도 2천이야 2천 월 뭐 180, 190 이러다가 이제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이제 뭐 210만 원, 213만 원 이러고 있어요. 그럼 지금 대기업 가면은 뭐 저기 방송국도 그렇잖아요. 응? 평균 연봉이 뭐 얼마? 뭐 7천, 8천 뭐 이러잖아.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정규직들이랑. 너무 이렇게 차이를 더 놓으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물가는 어디 따라 올라가는지 아세요? 위에 여기 많이 받는 사람들 물가로 올라가는 거야, 집값도. 그러니까 밑에서 못 쫓아가는 거지.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 놔놓고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문제인 거야. 얘네 이제 오너들도 이렇게 편가르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이래 놓으니까 문제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간 거를 다시 줄이기는 어렵거든. 반발을 사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맞춰서 줬었어야 돼. 아니 학창 시절에 열심히 했으니까 한 30% 더 받는다. 엄청 큰 겁니다. 엄청 큰 거예요. 3년이면 100% 차이 나잖아. 대신 당신들도 교육을 회사에 시켜줄 테니까 대신 교육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비용까지 부담을 할 테니까 열심히 해서 올라가라. 뭐 안 나온 대학도 늦게 나오고 학위도 받든지 박사학위도 열심히 하면 되게.
그렇게 애초에 했으면 지금 물가도 그렇게 안 올라가고 아파트 값도 그렇게 안 잡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했으면은 없는데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여기 정규직들 월급을 깎자 이러니까 약탈당하는 느낌이잖아요. 뭐 사회적 합의하자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 것 같던데 에이, 이제 될 수 없는 거야. 안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준 거는 줘야 되고요. 올린 거는 내리기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단 하나 돌파구가 있어요. 단 하나 돌파구. 단 하나 돌파구는 뭐냐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달러를 엄청나게 많이 번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집값이 올라간 그 부동산도 해결이 될 것이고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도 돈이 돌면은 할 수가 있어요. 달러가 돌아야 됩니다. 원화가 돌면 안 돼.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져 가지고 돌아야 우리나라 돈이 신뢰가 올라가는 거지. 한국은행에서 뭐 5만 원짜리 아무리 찍어낸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달러가 없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좀 많이 올랐다고 보고 좀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좀 짚어봤습니다. 예. 아무튼 뭐 최저임금 9,160원 해가지고 일본으로 일단 따라잡았다. 뭐 일단 축하할 일이에요. 이대로 잘 되면 돼. 이대로 그냥 잘 돼가지고 10,000원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 LG도 뭐 쭉쭉 크고 포스코도 잘 크고 밑에 계열사들 하청업체들도 잘 돼가지고 주식 상장도 되고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도 커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대기업들 그 시총이 커지면서 세계적인 이제 뭐 나라로 이제 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인구가 적고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더라? 회사가 적자야, 적자 지금. 회사들이 지금 적자입니다. 흑자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왜 주식은 자꾸 저 위에 고점에 있는지 모르겠어. 뉴스를 찾았는데 적자 회사들이 적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타격을 받으면은 이렇게 집값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지금 과열 경기 사이클이랑도 좀 맞아지는 것 같아요. 아차하는 순간에 1, 2년 뭐 판단 못할 때마다 그냥 4, 5년 휙휙 지나가고 침체돼 가지고 이제 버티던 사람들이 이제 집 던지고 나면은 한 8년, 9년, 10년 뒤에 다시 또 이렇게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예, 보유세나 이런 것들 뭐 취득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전부 마치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 수익은 요거 한국 땡땡땡이 요거 수익 났습니다. 예, VIP 방은 뭐 잘 꾸준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아까 저희 여기 오늘 그 상반기 결산에서도 저희 이제 말씀드렸는데 전업주부님들, 예, 전업주부님들, 예, 그 다음에 명태자들, 예, 명태자들, 엉뚱한 데 가가지고 돈 자꾸 잃지 마시고,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예. 그 다음에 기술 없으면서 은퇴 후에 뭐 치킨집, 편의점이나 해볼까, 이렇게 안일한 생각 가지시는 분들, 요런 분들, 예, 저 편의점 사장님보다는 많이 벌 수 있겠죠. 예, 편의점 차릴 돈이면, 예.
노후 대비 이제 재테크를 이제부터 노후 대비로 재테크를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